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된 옛날 철학자가 남긴 한 문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야 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벙어리가 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사람을 만났는데 말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럼 대체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플라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 말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던 사람이죠. 그는 평생을 진리를 찾는 데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은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말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을 하지 않는 걸 아는 것이다. 플라톤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살은 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듯이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현자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말하고 나서 생각한다. 여러분,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가 후회하는 말들은 대부분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들입니다. 순간의 감정, 순간의 자존심, 순간의 분노에 휩싸여서 내뱉은 말들이요. 플라톤이 살던 시대에도 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광장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고 변론을 했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진리를 찾기보다는 침묵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이 희미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건 본래 무언가를 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말이 너무 많아지면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알 수가 없게 돼요. 소음만 가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많이 말하기보다 깊이 생각하라고, 떠들기보다 듣는 법을 배우라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에서 절제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는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조절할 줄 아는 게 곧 지혜라고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내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한 벙어리는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잖아요. 플라톤은 이미 2000년 전에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플라톤이 말한 벙어리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벙어리가 되라는 말을 듣고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플라톤이 말한 벙어리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말, 해가 되는 말, 관계를 망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일까요? 첫째,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의심하게 되고 더 답답해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였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만 더 어색해지는 거죠. 둘째, 변명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걸 자꾸 그게 제 잘못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면 상대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셋째, 설득하려는 말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말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이런 말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누가 설득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자꾸 설득하려고 하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넷째, 감정적인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속상했을 때, 억울했을 때 튀어나오는 말들. 당신은 맨날 그래.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상처만 주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내뱉는 말은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다섯째,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건 잘못됐어. 그건 틀렸어. 넌 왜 그 모양이니? 이런 식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들. 우리는 상대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함부로 평가하는 건 오만일 뿐이에요. 그럼 플라톤이 말한 벙어리는 뭘까요? 바로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설명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설득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감정을 추스르고, 평가를 멈추는 사람. 그게 바로 플라톤이 말한 벙어리입니다.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반박하고 싶은데 입을 다무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침묵을 지키면 뭐가 달라질까요? 첫째, 마음이 편해집니다. 말을 하고 나면 늘 찜찜한 게 남잖아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기분 나빴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면 이런 고민 자체가 사라집니다. 둘째, 관계가 보호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침묵은 관계에 여백을 만들어줘요. 상대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고 감정이 가라앉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셋째, 자신이 지켜집니다.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고 자신의 감정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줘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이 관계를 망치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좀 거칠게 말해도 괜찮았습니다. 야, 그게 아니라 이거야. 이렇게 말해도 상대가 그래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관계에 힘이 세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고 부딪히고 화해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다릅니다.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각자의 삶이 무거워지고 관계의 탄력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의 말실수가 관계를 완전히 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이 나이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조언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후배에게 혹은 친구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내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시작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요즘 세상은 우리가 살던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경험이 더 이상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우리 말이 맞다고 해도 상대는 스스로 경험하면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조언을 하면 상대는 잔소리로 듣게 되는 거예요. 엄마, 그만해요. 아빠, 알았어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우리 조언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진심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죠.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말이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진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도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말,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말을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던지면 그건 상처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함정은 오름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고 논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옳다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때 그렇게 했잖아.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따지다 보면 둘 다 지치는 거죠.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관계를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골을 만들 뿐이에요. 네 번째 함정은 습관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말하는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말로 해결하려 하고, 의견이 다르면 말로 설득하려 하고, 마음이 상하면 말로 표현하려 합니다.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그 습관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말을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 습관을 조금씩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는 겁니다. 자녀들은 전화를 잘 안 받고 부인과는 대화가 줄어들고 형제들과도 자주 다투게 됐어요. 그분이 뭘 잘못한 걸까요? 나쁜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문제는 말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녀들에게 자꾸 조언을 하게 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들을요. 그리고 부인에게도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다들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이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은 억울했어요. 나는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안 들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양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그분은 결심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조언을 하지 않아 보기로. 자녀가 뭔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먼저 말하지 않기로.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대요.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녀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하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그리고 부인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편하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을 줄이자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말이 적어지니까 오히려 상대가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하니까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 편안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식 침묵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격해질 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속상했을 때, 분했을 때는 입을 꾹 다무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 나오는 말은 거의 대부분 후회하게 되는 말이거든요. 차라리 자리를 피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상대가 말을 할 때는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는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자꾸 끼어들고 싶어 해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 이렇게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상대가 말을 다 하고 나면 우리가 말할 차례가 옵니다. 그때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셋째, 질문을 받지 않았다면 조언하지 마세요. 상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만 조언하세요.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대는 우리 조언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넷째,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너 그때도 그랬잖아. 당신 맨날 그러더라. 이런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걸 자꾸 들춰내면 상대는 방어적이 되고 관계는 악화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 너 이렇게 고쳐야 해, 당신 저런 것 좀 바꿔, 이런 말은 소용없어요.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상대의 모습 그대로를요. 그럼 말을 줄이면 뭘 해야 할까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면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캐묻지 마세요. 그냥 곁에 있어주세요. 조용히 옆에 앉아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배우자가 피곤해 보인다면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세요. 말없이 손을 잡아주세요. 그게 100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힘들겠다, 고생이 많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침묵으로 선을 긋는 방법이에요. 모든 관계에는 선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선을 말로 긋습니다. 나는 이런 건 싫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요.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침묵으로 선을 긋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불편한 질문을 했을 때 길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글쎄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면 상대도 알아차립니다. 아, 이건 물어봐선 안 되는 거구나 라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거나 화내지 말고 그냥 거리를 두세요. 연락을 덜 하고 만남을 줄이면 됩니다. 그게 더 명확한 신호가 돼요. 이렇게 말을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말을 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말을 줄이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말이 적어지면 생각도 정리되고 감정도 차분해집니다. 셋째, 관계가 개선됩니다. 말이 줄어들면 갈등이 줄고 오해가 줄고 편안함이 늘어납니다. 이제 중장년을 위한 말의 철학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손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나이 들어서야 알았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 말이 참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말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사랑에 걱정돼, 너 잘 되길 바라, 이런 말들로요. 그런데 정작 상대가 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 믿어주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는데 나는 말을 줄이고 나서야 내 인생이 시작됐다. 그 전까지는 남의 인생을 사느라 바빴던 것 같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고 설득하려 하고 이해시키려 합니다. 그러느라 정작 우리 자신의 삶은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을 줄이면 그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 자신에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이기는 침묵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침묵이 말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냥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점점 힘이 빠집니다. 반응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따지고 싶고 화를 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냥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보호됩니다.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플라톤이 말한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에요. 침묵은 전략입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침묵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이 침묵의 기술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증명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는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유능하다는 것, 내가 옳다는 것,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로 보여줘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노력했어요.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져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기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생겨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침묵은 고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을 외로움과 연결짓는데 그게 아니에요. 침묵은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관계. 그게 진짜 성숙한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래 함께한 부부는 말이 없어도 편안하잖아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게 바로 침묵의 관계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말로 채우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깊이를 만들어가는 관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어져 있는 관계.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게 바로 인생 후반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관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플라톤의 한 문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던 이 말이 이제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피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지키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무거워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말의 무게를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답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배운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침묵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조용히 지켜보는 시간, 말없이 함께하는 시간,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시간.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짜 평화를 찾게 될 겁니다. 말로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침묵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말을 줄였는데도, 아니 말을 줄였기 때문에 하루가 더 편안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침묵의 마법입니다. 그게 바로 플라톤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말이 아닌 침묵으로, 시끄러움이 아닌 고요함으로,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